서해안 시대에 우뚝 서고 있는 중심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안산시인데요. 74만 안산 시민의 안전과 발전 그리고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 있지요. 바로 윤화섭 안산시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윤화섭 안산시장 모시고 다양한 시정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시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님 벌써 취임하신 지 3년 반이 돼가고 있습니다. 예, 살맛 나는 그렇습니다. 생생도시 안산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애써서 달려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시죠. 오롯이 우리 74만 안산 시민의 행복과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달려온 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3년이 지났습니다. 안산시장이라는 큰 직책을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께 보답하기 위해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을 갖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단이 살아야 안산이 산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산시의 미래 발전은 공단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공단이 지금은 1차, 2차 산업인데 4차 산업혁명의 거점지로 향하는 그 길목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산업단지를 대개조해서 첨단 산업으로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는 우리 시와 MTB와 또 한양대학교 엘리카 캠퍼스 그 일대를 안산 사이언스밸리로 조성하고 수도권 최초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강소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발을 맞춰서 일하기 좋은 또 그다음에 최첨단으로 가기 위한 살맛 나는 생생도시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임기가 불과 6개월 남짓 남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짧다면 짧을 수도 있고 길다면 길 수도 있겠는데 남은 기간 동안에 중점적으로 시장님께서 추진할 안산시정의 시정 정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방향은 어떻습니까? 크게는 안산 발전이 있는 거고 또 그다음에 포용적 복지 정책이 있는 거고 또한 미래 비전이 있는 건데 취임 3년을 맞아서 시민 여러분께 앞으로 새로운 1년 동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했더니 안산형 주택 보급, 그다음에 안심 보육 시스템, 그다음에 초지 역세권 개발, 그다음에 오지 메타시티 뭐 이런 것들을 요청하기도 했고 저희들이 밑그림을 그려서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특히 안산형 주택은 누구나 주택에 큰 기준을 둬서 좋은 주택에 저렴하게 누구나가 들어갈 수 있는 특히 청년과 신혼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주택을 만들고자 하고 그것은 분명하게 요즘 말썽도 여러 가지 그 수익에 대해서 말씀도 많이 있지만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해서 분양원가를 지정하고 또 그 주택의 품질 개선도 최우선으로 해서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할 내용입니다. 시장님 그런데 최근엔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요소수 대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즘 들어서 이 부분 요소수 대란 해결하기 위해서 이 동분서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만. 네, 우리 관내 반월 공단에는 3개의 요소수 생산업체가 있더라고요. 네. 그중에 산업용이 3개 다 있고 그중에서 이제 자동차용은 하나 있는데 그 하나가 금성 ENC였습니다. 금성 ENC인데 그 ENC를 사실은 쫓아가서 네. 사장님한테 우리 안산에 이 많은 자동차와 시내버스 그다음에 그 건설 기계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보니까 한 8천여 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영세업을 하고 있는 차 한 대에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분들의 앞으로의 걱정이 너무 크다. 그래서 그것을 좀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했더니 선뜻 우리 안산
시에 이제 주소지를 둔 차고지를 둔 차에게는 200톤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네, 약속을 받아내셨군요. 네, 그 200톤이 사실은 아까 이 8천여 대의 한 달 물량입니다. 네, 거기에 우리 안산시가 이제 중심 역할을 하신 거군요. 시장님께서 직접 뛰어들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급업체를 또 다 알겠지만 그래도 사실은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중앙당과 중앙정부에도 이런 소식을 공급 소식을 전하고 또 이 생산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 또 생산의 어려운 점도 노동부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이 최소한 안산시는 요소수 대란에서 자유로운 그런 해방구, 특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시장님 그런데 특히 우리 안산시는 전국 최초로 이 대학생들의 본인 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정책을 추진하셨어요. 네, 성공작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도대체 대학생 본인 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정책 이름도 좀 깁니다. 예. 네. 어떤 내용인지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저희들이 반월시와 공단의 영세 중소기업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 영세 중소기업이 대부분인데 그 자녀들에게도 큰 학비 때문에 학자금 때문에 큰 고통을 줘서 특히 요즘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대학교는 나왔는데 다들 빚쟁이다. 이런 이제 웃지 못할 내용들이 있어서 그럼 우리 안산만큼은 학생들에게 공부할 기회를 주고 또 자유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자 해서 대학생 본인 부담 등록금 반값을 지원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고요. 그것을 4단계로 나눴습니다. 1단계는 우선 3자녀 가정, 장애인, 그다음에 기초생활 수급자 이렇게 그 자녀를 두고 또 2단계는 거기에서 한부모 가정을 추가했고 3단계는 이제 3단계는 우리가 소득 6분위 이하 이렇게 했고 4단계는 모든 대학생들에게 전면 반값 등록금을 지원하는데 내년이면 안산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에게 반값 등록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것은 좀 어려운 점은 아직 보건복지부와 협의사항이 남아 있지만 내년에는 2만 5천 명 정도가 355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우리 안산시에서 제안하고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국가 정책으로 오히려 중앙부처에서 받아들이는 걸로 수용이 되는 그런 그렇습니다. 모양새가 되고 있군요. 네, 아주 창의적인 이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시장님 그런데요, 우리 안산시가 수소 시범 도시 또 신재생에너지 산업 특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지 또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는 최초로 수도 시범 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전국에는 6개 시범 도시가 있는데 경기도는 이제 처음인데 저희들이 안산시에서는 지난 5월 달에 착공식을 열어서 사실은 그 뒤에 생산도 하고 공급도 하는 체계를 갖췄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생산량이 한 400여 톤이고 하루에 승용차로 이야기하면 한 80대 정도 일일 공급할 수 있고 버스는 한 3대 정도 공급할 수 있는데 지금 한 월 평균 2천여 대 정도가 지금 수소 충전소를 이용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가장 저비용으로 저희는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소하면 안산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수소 그러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아니, 무섭게 생각하는데 네. 수소 폭탄하고 수소열하고는 또 틀립니다. 그래서 폭탄은 아니고요. 우리 천연가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천연가스도 LPG 가스 하다고 LP도 가스로 했다가 도시형으로 공급했는데 우리도 도시형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그 지하 매설로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이면 아마 6개 정도의 충전소가 생기고 그러게 되면 한 6만여 대 정도가 공급을 받을 수 있는 폭넓은 공급 체계를 갖추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경기도에서 최초로 저희들이 수소버스를 운영할 시승식도 가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소버스라고 하면 수소를 신재생 에너지인 수소를 에너지로 삼은 그런 시내 버스를 운영하겠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특히 또 이 대부도 시와 이 멀티 테크노밸리라고 하나요? 예. 이 안산 대부도 신재생 에너지 산업 특구로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신재생 에너지의 메카로 안산이 발돋움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우리 안산은 경기도에서 이 최초가 많이 나오는데 경기도에서 최초로 2030 에너지 자립 도시로 선포했습니다. 에너지 자립 도시로 선포가 네, 됐군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거기에 발맞춰서 2030을 계획을 착실히 추진하고 추진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대부도는 천혜의 자연을 신재생 에너지의 천혜의 자연, 관광의 천혜의 자연을 갖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풍력과 태양열, 그다음에 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추진해서 2030 계획에 잘 적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지자체 간의 경쟁, 선의의 경쟁은 물론 필요합니다만 갈등을 빚는 사례들도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엔 우리 안산시와 인천광역시가 갈등 국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인천시에서는 수도권 메리츠 조기 종료를 위해서 영흥도에 에코랜드를 조성하겠다. 그리고 에코랜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제2 영흥대교를 건설하겠다라고 의견을 밝혔고 또 일방적으로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산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윤화섭 시장께서는 절대 안 된다. 그건 안산시 시민들의 동의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라고 최근에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건축물을 건설할 때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협의가 돼야 건축을 신축이나 증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무 토지에 그냥 좋은 암만 공익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지을 수 있습니까? 효율적 운영이다. 효율적이라는 그 단어를 참 무색하게 만드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 지금까지도 수도권에서는 인천시가 담당하는 역할은 아주 막대하고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다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지역이 인천시 관할이라 할지라도 주위의 시에 피해를 주면 그것은 그 공익 사업을 안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높다,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인천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하지 않고 일방적인 사업을 시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포퓰리즘 정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재고를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촉구하고 경고합니다.
그 허가받지 않고 안산시에서 인천에다가 공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결국 양 지자체 간의 이 슬기로운 대화, 또 설득 이런 부분들이 없었다라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장님 많은 시간 내주셨는데요. 끝으로 우리 74만 안산 시민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희망의 메시지 또 각오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안산시는 코로나19와 경제 침체 등 대외적인 위기 속에서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묵묵히 가야 할 길 같습니다. 사실은 2년 동안 시민 여러분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암울했습니까? 그 과정에서도 시민 여러분들이 자기 위치에서 착실하게 철저하게 또 그 안전수칙도 지켜주시면서 묵묵히 답해 왔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그것을 그렇게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또한 의료기관에서도 많은 큰 혜택을 저희들한테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특히 세력은 활력을 넣어서 우리 안산이 활력 넘치는 그런 또 그다음에 행복한 그야말로 살맛 나는 안산을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산시는 경기도 내 인구가 50만 명 넘는 그런 큰 규모의 도시 가운데 청년 인구 점유율이 이 세 번째로 높은 젊은 도시, 역동적인 도시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시정 만족도, 또 거주 만족도 조사를 했더니 거기에서도 젊은 20대의 만족도가 이 평균보다 훨씬 높은 70점대로 그렇게 집계됐다는 조사도 나왔습니다. 그만큼 안산 시정에 대한 이 시민들의 신뢰감, 또 믿음, 그리고 젊은 층들의 유입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안산 시정을 이끌고 있는 윤화섭 안산시장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더 보다 발전하고 역동적인 안산 시정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